경주 동국대병원의 메르스 확진 환자 3명이 모두 퇴원하면서 대구 경북의 확진 환자는 1명으로 줄었습니다. 향후 전망 알아봅니다. 경북 메르스 환자가 완치되자 노인들의 배움터이자 휴식처인 포항시 평생학습원도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포항시와 의회도 경제 살리기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대구시가 대구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지역민들이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는 아카데미를 출범시켰습니다. 국보 18호인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벽체의 배부름 현상과 관련해 문화재청이 다음 달 긴급 보수를 한 뒤 해체 보수 여부를 검토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3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도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고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대기 불안정으로 경북 북부 내륙 지역에는 오늘도 소나기가 한 차례 지나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아침에는 일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깔려있는 곳이 있겠고요. 한낮에는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올라 차단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또 오늘까지는 경북 북부 내륙에 계신 분들 소나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오후 한때 천둥 번개가 동반된 요란스러운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비의 양은 5에서 20mm가량 예상됩니다. 오늘 대구의 낮 기온은 31도까지 오르겠고 칠곡도 32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어제 27.5mm가량의 비가 내리고 후텁지근했던 안동은 오늘도 어제만큼 덥겠고요. 또 소나기가 한 차례 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우리 지역의 장맛비는 모레 오후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주 동국대병원의 메르스 확진 환자 3명이 모두 퇴원하면서 확진 환자는 대구 경북을 통틀어 1명뿐입니다. 자가격리를 비롯한 관리 대상자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역의 메르스 환자 추이와 전망 김채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메르스 사태가 첫 발생한 것은 지난달 20일. 불과 열흘 사이에 메르스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걷잡을 수 없이 번집니다. 격리시설이 부족해지면서 대구 경북에도 지난달 29일 경주 동국대병원에 다음 날에는 대구 의료원으로 평택의 환자가 2명씩 각각 이송되어 왔습니다. 6월 4일 취업 때문에 평택의 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구미의 고등학생들이 의심 환자로 분류되면서 대구 경북의 관리 대상은 50명을 넘었습니다. 6월 12일에는 포항의 고등학교 교사인 59살 윤 모 씨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아 경북의 메르스 관리 대상도 520명을 넘어서고 6월 15일 대구에서도 공무원인 52살 김 모 씨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관리 대상자는 나흘 만에 대구 경북을 합해 1,100명을 넘어서게 됩니다. 하지만 지난 주말을 고비로 오늘까지 대구 경북의 메르스 환자는 1명, 관리 대상자는 570명으로 줄면서 지역의 메르스 사태가 진정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감염자가 지금까지 보면 병원에서 감염된 분들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는 가족 간에도 이제 감염이 안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은 단적으로 이 병은 병원에서 옮는 병이다. 방역 당국도 추가 환자 발생이 없다면 오는 28일 이후 대구 경북의 메르스 사태는 사실상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대구시는 메르스로 피해를 본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를 위해서 자동차세 납부 기한을 연장해주고 취득세 신고 기간도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메르스 피해자들의 은행 방문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6월 납기인 자동차세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7월까지 연장해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취득세와 주민세 등의 경우도 신고 기간을 6개월까지 연장하도록 하고 피해자들의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가 메르스 관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서 자금 지원을 늘리고 금리는 인하하는 금융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육성자금 300억 원을 긴급 편성해 경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피해 업체당 2천만 원을 우선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수출기업 특례 보증도 확대하고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사업자금의 금리를 다음 달부터 3%에서 2.7%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경북의 메르스 확진 환자가 모두 퇴원하면서 노인들의 배움터이자 휴식처인 포항시 평생학습원도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포항시는 경제 살리기 대책을 마련하고 시의회도 분위기 조성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하루 2,700여 명이 찾는 포항시 평생학습원. 좁은 당구장에 남녀 회원들이 북적입니다. 메르스 확진 환자가 나온 뒤 지난 15일부터 문을 닫았다가 다시 연 것입니다. 메르스 때문에 갑자기 문을 닫아 보니까 이 나만 사람이 어디 놀 데가 없었어요. 그래 갑자기 이래 또 회복이 되고 문을 여니까 정말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포항시 평생학습원 산하 근로자복지관과 여성문화회관도 프로그램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메르스가 주춤하자 포항시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단기 대책으로 105억 원의 추경안을 편성해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에 지원하고 8개 팀 300여 명으로 경제위기 TF팀을 구성해 관광 활성화와 소비 촉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1920여 개 기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그럼 위생문화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포항시의회도 본회의에서 경제 살리기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위축된 마음과 흐트러진 일상이 차츰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경상북도는 메르스로 인한 격리 가구 등의 생활 안정 지원을 실시합니다. 경상북도는 지금까지 감염법 관련 법령 및 관련 지침에 따라 법정 격리 조치를 받은 177가구에 대해서 1억 5천여만 원의 긴급 생계비를 지원했고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서 자금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시군 긴급지원 담당 부서와 유선 상담으로만 우선 지원하고 법정 구비 서류는 격리 기간이 끝난 뒤 제출받아 자격 요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대구 보건대 간호학과 학생들이 메르스 사태로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 대구 북구 보건소에서 자원봉사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학생들은 방학이 시작된 어제부터 하루 12명씩 교대로 보건소를 찾는 시민들에게 발열과 혈압 등을 점검하고 건강교육과 전화상담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학생들이 의료진에게 감사 편지를 쓰고 제과제빵 전공 학생들이 빵과 과자를 만들어 전달하는 등 메르스 의료진과 대책반에 대한 지원과 응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56분쯤 대구시 달서구 호림동의 모 섬유 공장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나 내부 집기류 등을 태우고 소방서 추산 3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은 공장 내부 집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목격자의 말에 따라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지역 인재 채용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자주 받곤 하는데요. 대구시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해서 공공기관이 원하는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신서혁신도시로 옮겨온 공공기관들의 지난해 지역대학 인재 채용 실적은 8%로 전국 평균 10%에도 못 미칩니다. 대구시는 이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지역민을 더 많이 뽑도록 원하는 인재가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해 지역 대학생들을 맞춤형으로 교육시키는 아카데미를 출범시켰습니다. 갈수록 지역에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고 또 이 청년들에게 더 수도권에 비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더 많이 느끼고 우선 한국감정원과 신용보증기금, 한국가스공사 등 6개 기관이 지역민 채용에 앞장서겠다면서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국감정원은 금년에 40명의 신입사원을 채용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이 중에 30%, 12명 이상을 대구 경북의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을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북대와 계명대 졸업자와 졸업 예정자 100명이 1기와 2기로 나눠 오늘부터 9월까지 인적성 검사 준비, 인사 실무자 특강 등 다양한 교육을 받을 예정입니다. 네, 저도 도움 많이 될 것 같고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상 맞춰서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지역으로 공공기관이 이전한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지역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겁니다. 이번 아카데미가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부동산 거래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경북 지역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자산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주 동안 경북의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전주보다 0.12%가 올랐습니다. 지역별로는 경산이 0.31%로 가장 많이 올랐고 포항 0.25, 경주가 0.03% 순이었고 안동은 0.28%가 떨어졌습니다. 부동산 자산관리연구소는 장마 기간에 접어들면 경북 지역 아파트 가격이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대구시가 2015년도 정부 산업 핵심 기술 개발 사업인 로봇 분야에서 의료 로봇 과제를 따냈습니다. 대구시는 디지스트가 주관하는 만성 완전 폐색 병변 치료용 마이크로 의료 로봇 시스템 개발 사업이 정부의 신규 과제로 선정돼 향후 4년간 국비 120억 원을 지원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총 16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 사업에는 디지스트 외에도 지역 시스템 전문 기업인 금룡테크도 참가합니다. 국보 18호인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벽체 배부름 현상과 관련해서 문화재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일단 다음 달에 긴급 보수를 한 뒤 벽면 해체 또는 전면 해체 등의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정윤호 기자입니다. 부석사 무량수전 벽체가 불룩해졌습니다. 배부름 현상인데 육안으로 보기에도 불룩해진 부분은 동쪽 중앙벽체, 이른바 어칸입니다. 지난 2011년 조사당 벽화를 떼내자 이 현상이 발견됐습니다. 문화재청은 그간 비파괴 내부 구조 조사와 함께 변이 진행 확인을 위한 계측을 이어왔습니다. 내부의 중앙 지점은 지난해 4월 기준값 대비 32mm 정도 불룩해졌던 것이 8월에는 36, 11월엔 37mm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외벽의 같은 지점은 그만큼 안으로 휘어지고 있습니다. 2012년 5월 39mm 정도 들어갔던 것이 지난해 11월엔 43mm로 늘어났습니다. 서쪽 벽체에도 배부름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문화재청은 벽체 안에 설치된 심재의 변형이 벽체의 변형을 일으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재청에서도 계속 구조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이고요. 만약에 계속 진행이 된다면 벽체에 대한 어떤 해체 보수를 강구해 두지 않을까 지금. 문화재청과 부석사 측은 무량수전의 전면 해체 보수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 1916년 일제가 해체 보수를 한 지 100년이 지났고 당시 보수가 매끄럽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지만 그래도 해체 보수에는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 숭례문 사태 이후로 이제 문화재청도 그렇고 사찰도 그렇고 전체적 해체 복원하는 데에 대한 심리적인 좀 부담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또 문제되는 상황을 단순한 부담감 때문에 계속 방치해 두지는 않을 겁니다. 게다가 부석사가 포함된 한국의 전통 산사는 2018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650년 세월의 무게를 견뎌온 무량수전을 두고 문화재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윤호입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오늘 치러지는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가 획일화된 경쟁 교육을 조장하고 학교 간 성적 비교를 통한 학교 줄 세우기로 변질되고 있다며 즉시 중단할 것을 교육부와 대구시 교육청에 촉구했습니다. 특히 자유학기제를 도입한 박근혜 정부가 일제고사를 강행하는 것은 전시 행정이고 미래교육에 대한 철학이 없는 행위라며 학생의 역량과 소질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교육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미시가 지역의 자동차 부품업의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 구미 지역 8개 업체와 함께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열린 자동차 부품 박람회에 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24개 나라 820개 기업이 참가한 이번 박람회에서 구미 지역 업체들은 90여 건의 상담을 통해서 4천여만 달러의 상담 실적도 올렸습니다. 2.28 민주운동 제55주년을 맞이해 기념 사진전이 열립니다. 오늘부터 엿새 동안 대구 문화예술회관에서 4.19 혁명 당시의 사진을 포함해 우리나라 민주화 과정을 보여주는 작품 50여 점이 전시됩니다. 또 2.28과 관련된 초중고생의 미술작품 20여 점도 함께 전시돼 민주화 과정에서 지역민들이 지켜낸 민주화 자유의 참 의미를 보여줄 계획입니다.
본격적인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경상북도가 다음 달 6일까지 해수욕장 사전 점검에 나섭니다. 이번 점검은 해수욕장 내 주요 편의시설의 정비 실태, 위험 표지판과 안전장비 확보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합니다. 특히 메르스와 관련해서는 해수욕장 내 상황실과 화장실 등에 손 소독제를 비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어제보다 더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아침에는 일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깔려있는 곳이 있겠고요. 한낮에는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올라 차단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또 경북 북부 내륙 지역에 계신 분들은 오늘까지 소나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오후 한때 천둥, 번개가 동반된 요란스러운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요. 비의 양은 5에서 20mm가량 예상됩니다. 현재 우리 지역은 동해상과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깔려있는 모습이고요.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가끔 구름 많은 날씨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은 20도, 낮에는 31도까지 오르겠고요. 청도의 낮 기온은 30도 예상됩니다. 남서 내륙 지역도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올라 한낮에는 31도까지 기온이 오르며 덥겠고요. 북부 지역 영주와 봉화, 안동엔 오후 한때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또 낮 기온도 어제보다 조금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울진은 낮에도 23도에 머물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1.5m로 일겠습니다. 모레부터는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아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낮 기온도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